네, 안녕하세요. 하루 한 번 삶에 대한 끄적임. 오늘은 396일째 되는 아침입니다. 26년 7월 13일 월요일 아침이고요. 오늘 아침에도 3시 반쯤 일어나서 이렇게 끄적이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내용은 이 시지프 신화에서 알베르 까미의 이 시지프 신화에서 지금 이제 부조리한 인간을 읽었거든요. 이거 읽으면서 계속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이 까미가 얘기하는 어떤 반항, 그리고 자유,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어떤 부조리를 알고 인식하면서 부조리한 인간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저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읽으면서 예전에 작년인가 읽었던 그 카잔차키스,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 그리스인 조르바 있잖아요. 그리스인 조르바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너무 비슷하다. 까미랑 그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너무 비슷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좀 보니까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많네요. 그리고 뭔가 1957년 노벨상 까미가 수상할 때 마지막 경합까지 가면서 한 표 차이로 이제 까미가 노벨상 수상을 하고 카잔차키스는 떨어진 거죠. 몇 번 계속 후보에만 올랐고 카잔차키스는 노벨상 수상을 하지 못했거든요. 까미가 수상하는 해에 70 몇 세의 나이로 카잔차키스는 죽었죠. 아무튼 그 동시대에 살면서 어떤 프랑스, 알제리에서 식민지로서 살아왔던 그 까미의 프랑스 문학과 어쩌면 그 그리스 카잔차키스의 어떤 문화가 그 동시대에서 신을 없앤 상태에서 어떤 부조리에 대한 인식하는 것들이 그 동시대에 그런 것들이 좀 여러 철학자들, 어떤 작가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근데 결과적으로 상을 받은 건 어쩌면 프랑스 문학이 조금 더 그 당시에 더 힘을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카잔차키스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역량은 있었지만 노벨상을 못 받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깐 하게 되면서 이 책을 좀 읽게 된 것 같아요. 어, 여기서 이제 부조리한 인간이라고 이 까미가 몇몇의 예를 막 들어주거든요. 예를 들면 돈후안, 돈주왕인가 뭐 돈후안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돈주왕이 그뭐 사랑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할 때 각각의 상대방을 만나게 될 때 그 사람한테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하는 거죠. 뭔가 어, 뒤가 있지 않고 무언가를 목적성을 가지도 않고 그리고 계속 그냥 그 현실에 집중하면서 사랑하는 거. 그런 것들을 예를 좀 많이 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연극 어떤 배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각각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사람이 경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 까미는 얘기를 하거든요. 질보다 양이다. 정말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까미는 와 진짜 열정까지도 얘기를 하죠. 마지막 게 부분에 이제 열정 그 정복하는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정복자로서 얘기를 들어요. 질 수 있는 전쟁에서도 질 수 있는 싸움에서도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질 줄 뻔히 알면서도 굉장히 똑같은 거예요. 시집가 올라가도 반복되는 거. 어차피 끝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거를 그냥 실행을 옮기는 거죠. 이런 것들을 똑같이 그 정복자, 그리고 배우, 연극이죠. 그리고 사랑 본주왕에 나온 돈후안 이렇게 세 가지의 인물들을 예로 들면서 부조리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까미는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인물이 조금 더 구체화가 된 것이 어쩌면 그리스인 조르바와 너무나 비슷하다. 자유와 열정을 가지고 정말로 그 현재의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그리스인 조르바. 너무 작년에 제가 감명 깊게 재밌게 읽었던 책이거든요. 그 책에 대한 내용이 계속 떠올랐어요. 계속 올라가는 존재, 긍정하는 존재. 그리스인 조르바. 와, 똑같은 내용인데 조금은 다른 건 그 까미는 이게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부조리를 인식하고 직면하는 거예요. 직시를 하는 거예요. 부조리라는 걸 아는 거죠. 의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죠. 부조리한 것을 인식하고 한계를 알면서도 그래서 그 어떠한 목적이나 신이나 역사나 어떤 초월성을 지닌 존재나 이런 것들을 다른 존재를 끌고 들어와서 나를 의지해서 가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그냥 계속
여러 가지, 뭐, 테스트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이방인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뭐, 반항, 뭐, 반항하는 그 종류가, 그러면 연대, 뭐, 충실, 뭐 성실성, 뭐 책임감, 뭐, 이런 것들 쭈루룩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예로 들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죠. 까미는 의식적으로 뭔가를 그러한, 거를 반항하는 것을 내가, 어, 의식적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크리스틴 조르바는 그냥 타고난 거예요. 타고나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조금은 인물이 조금은 다를 수도 있다라는 느낌을 좀 갖게는 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점은 둘 다 까미가 얘기하는 거나 아니면 카렌 차키스가 얘기하는 거나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저는 좀 읽었습니다. 그래서 와, 너무 재밌었어요. 반항하는 거. 한 번 더 이 반항이라는 거, 그리고 자유라는 거, 그리고 열정이라는 거, 이 지녀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반항이라는 거는 부조리라는 한계를 없애거나 초월하지 않고 그 한계를 명료하게 의식한 채로 끊임없이 마주하고 대립한 상태, 계속 직면하는 상태인 거죠. 부조리를. 그걸 부조리를 회피하려고 자살하는 것도 아니고 육체적인 자살이나 아니면 철학적인 자살, 초월적인 존재에 의해서 나를 맡기는 그런 자살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 직면하고 대립하는 상태로 유지한다라고. 반항이라는 것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자유라는 거는 어떤 신이나 초월적인 목적 아니면 도덕성의 정당화를 시키는 거, 미래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는 어떤 정신과 행동의 상태라는 것을 자유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의 목적성을 가지고 미래에는 내가 무엇을 역사적으로 증명을 받거나 아니면 신에 대한 어떤 내가 지금 선하게 하면 나중에 뭐 천국 가서 뭐 그런 미래에 대한 것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일은 없다. 현재만 집중하는 대신에 미래에 뭔가 한계를 지어버리면 미래의 목적을 갖게 되면 그것을 위해서 행동하기 위해서 현재가 한계가 지어지기 때문에 자유의 제한이 되기 때문에 어, 현재에 충실해야 된다. 현재에 자유로워야 된다. 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마지막 열정이라는 거는 뭐 주어진 이 유일한 한 번의 이 삶을 질이 아니라 양쪽으로 정말로 다양하게 많은 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최대의 강도로 강렬하게 그리고 남김없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까미는 열정으로서 하고 있어요. 와, 자꾸만 이거 읽으면서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부조리한 것을, 세상의 부조리를 인식하고는 있죠. 왜, 이게 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사람은 보통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대다수지만 내가 왜 존재하고 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부조리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나는 이 부조리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가? 또한 이 부조리에 대해서 나는 반항을 어떻게 반항하고 있는가? 정말로 어떤 자유와 열정을 지니고 나만의 삶의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알지만 나는 어떻게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꾸만 저 스스로가 질문을 던져보는 것 같아요. 나는 부조리한 인간인가? 그냥 하루하루 그냥 허걱허걱 되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꾸만 생각하면서 와, 니체에 대한 어떤 인간을 극복하는 존재이다 라는 것도 이 본문에서 계속 이 니체에 대해서 영향을 정말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카잔차키스도 니체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런 것처럼 이 까미도 그렇고, 니체를 예전에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읽었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 내용들을 읽으면서 조금씩 짜맞춰 가는 듯한 느낌도 좀 들어요. 그래서 올해나 내년에는 짜라투스트라를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한 두 번 읽었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읽으면 조금 더 내용 깊이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사이에 제가 책을 읽거나 아니면 행동으로서 육체적인 경험으로서 어떤 모든 걸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의식을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그 쌓인 상태에서만 이해하는 폭이 더 그 쌓여진 상태만큼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와, 너무 재밌게. 결국은 반항, 자유, 열정, 뭐 이런 것들이 가지고 부조리한 인간, 돈후왕, 아니면 배우, 전복자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이 부조리한 인간장에서는 설명을 해줬고, 몇 가지 막 기억나는 문장들이 너무 좋은 문장들이 너무 많아요. 시한부의 자유와
미래가 없는 반응과 소멸하고 말 의식을 확신하는 그는 자신이 사는 시간 속에서 모험을 추구한다. 그곳에 그의 영역이 있고 그의 행동이 있다. 시한부의 자유. 그러니까 자유라는 게 시한부가 된다는 거죠. 이 한계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그럼 미래가 없다는, 목적성이 없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소멸하고 말 의식을 확신하는 그는 자신이 사는 시간 속에서, 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모험을 추구하는 거죠. 반항하는 거예요. 반항하는 인간인 거죠. 모든 영광 중에서 가장 덜 거짓된 것은 스스로 체험하는 영광이다. 이 경험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다양한 경험. 만약 단 하나의 진리라도 명백한 것이기만 한다면 그것을 삶의 지표로 삼기에 충분하다. 정말로 어떤 삶의 지표로 삼을 만한 그런 목표나 명확한 진리를 알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열정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승리로 끝날 대의란 존재하지 않으며 나는 그걸 알기 때문에 나는 패배로 끝날 대의를 귀하게 여긴다. 너무 좋은 문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정보 부분에서 뒤에 또 정리를 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반항하는 이 부조리한 인간에 대해서 요거 읽어드리면서 오늘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나는 인간을 짓누르는 것 앞에서 인간을 찬미하고, 그때 나의 자유, 나의 반항, 나의 열정은 그 긴장, 그 통찰, 그리고 그 기상천외의 반복 속에서 한 덩어리가 된다. 자유, 열정, 반항, 이 세 가지가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렇다. 인간은 인간 자신의 목적이다. 인간 자신의. 그의 하나밖에 없는 목적이다. 그가 무엇인가가 되고자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삶 속에서다. 이제 나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안다. 정복자들은 이따금 승리하는 것과 극복하는 것에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항상 자신을 극복하는 것이다. 까미 매력적입니다. 정말로 매력적이에요. 이게 조금 내용이 막 쉽게 빠바박 들어오진 않거든요. 이 문체 자체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계속 조금씩 반복하면 할수록 더 들어오는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한번 쭉 읽은 다음에 시간이 되면 다음에 까미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내년쯤에나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읽으면 느껴지는 부분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창조, 부조리한 창조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려고 하고요. 가능하다면 다 읽고 싶은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요. 읽어보고 또 그 느낌에 대해서 내일 또 같은 시간에 또 소개시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가 가장 다시 저에게 질문하는 것, 나는 부조리한 인간으로 살고 있는가? 자유, 열정을 지니고 반항하면서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그리고 저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하루를 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가치 있는 하루, 그리고 새로운 경험하는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내일 또 같은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